67의 윤기백은 30년 만에 아들 내외의 집 현관 앞에 섰다. 지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낡은 점퍼와 구부정한 어깨. 그에게 주어진 짐이라곤 낡은 가방 하나와 몇 해 전 고향에서 끌고 올라온 녹슨 낡은 청색 트럭 한 대가 전부였다. 기백의 등 뒤에는 화려하게 불을 밝힌 서울의 마철루가 서 있었지만 그의 발밑은 여전히 차가운 시골 흙길 위에 머물러 있는 듯했다. 기백을 맞이한 건 외아들 철민이었다. 대형 건설사에 잘나가는 부장인 철민은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에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아버지를 모시기로 결정한 것이 순수한 효심이 아님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30년 전 갑자기 사라졌던 아버지에게 혹시나 숨겨진 재산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계산. 그것이 아버지를 다시 모셔온 유일한 동기였다. 오셨어요, 아버지. 짐은 그게 다예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아버님, 어서 오세요. 제가 차마 시골까지 모시러 가지 못해서 죄송해요. 자, 어서 방으로 가시죠. 방은 다 깨끗하게 치워뒀어요. 며느리 서연은 활짝 웃었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다. 서연은 기백을 안내하는 척하며 그의 낡은 가방과 옷차림을 힐끗 살폈다. 저 몰골로 무슨 재산이 있겠어? 속으로는 이미 실망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극진한 며느리라는 가면이 단단히 씌워져 있었다. 식탁 위에는 값비싼 스테이크와 고급 와인이 놓여 있었다. 철민 부부는 마치 자신들의 성공을 과시하듯 식사를 했다. 기백은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시골에 계시면 저희가 불안해서요. 앞으로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좋아요. 혹시 시골에 두고 오신 정리해야 할 것 같은 건 없으시죠? 두고 온 건 없지. 내 것이라고는 그저 낡은 트럭 한 대와 오래된 문서 몇 장이 전부인걸. 트럭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하셨어요? 트럭이라면 꽤 귀한 물건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트럭이에요, 아버님? 아, 귀한 물건은 아니지. 30년 넘게 쓴 낡은 청색 포토 트럭이야. 짐 옮길 때 쓰던 것. 그거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단다. 내 명의 재산은. 기백은 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표정 관리에 실패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실망과 노골적인 경멸이 스쳤다. 아이고, 그러세요. 뭐 재산이 무슨 소용 있겠어요. 아버님 건강이 최고죠. 여보, 괜히 헛물 켰네. 트럭이라니. 아, 그럼 그 트럭은 여기 주차장에 세워뒀는데 누가 보면 창피하니까 빨리 처분하는 게 좋겠어요. 아버지, 나중에 제가 폐차장이라도 알아볼게요. 아니, 철민아. 그 트럭은 아직은 좀 놔둬야 한다. 그 트럭이 나한테는 중요한 마지막 증표거든. 그리고 그 안에 너에게 물려줄 것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 철민과 서연은 동시에 눈을 크게 떴다. 물려줄 것. 그 단어 하나에 두 사람의 태도는 다시 180도 바뀌었다. 아이고, 아버님. 제가 트럭이 귀한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니 죄송해요. 그럼요. 아버님 증표인데 당연히 놔두셔야죠. 제가 주차장에 가서 깨끗하게 닦아 놓을게요. 기백은 두 사람의 노골적인 태도 변화를 보며 자신의 시험이 정확히 어디로 흘러갈지 확신했다. 내가 가진 것이 돈이 아님을 아는 순간 너희의 진심이 드러나겠지. 기백은 조용히 식탁을 떠났다. 그날 밤 철민과 서연은 아버지의 낡은 트럭과 마지막 증표라는 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철민 부부의 관심은 오직 아버지의 짐과 재산에만 쏠려 있었다. 그들은 기백에게 시골에서 올라올 때 탔던 그 낡은 청색 트럭의 행방을 끊임없이 물었다. 아버님, 오늘 요양원 등록하고 바로 모실 건데요. 그 트럭 말인데요. 주차장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요. 혹시 안에 귀중품 같은 건 정말 없으신 거죠? 폐차하기 전에 한번 싹 뒤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미 말했잖니. 그 트럭이 곧 내 유산이라고. 그리고 서연아, 철민아, 내가 어릴 적에 너희에게 늘 말했었지.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는 곳에 있지 않다고. 기백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소와 달리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허리도 꼿꼿했다. 겉모습만 초라했을 뿐 그의 내면에는 수십 년간 대규모 자산을 운용해온 재벌가 수장의 기품이 남아있었다. 철민아, 서연아, 나 이제 너희에게 줄 것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떠나겠다.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오늘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잖아요. 기백은 아들의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구겨진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노트 위에 그것을 올려두었다.
이 봉투 안에 너희가 받을 유산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철민아,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하거라. 잘 살아라. 그 말을 끝으로 기백은 집을 나섰다. 철민 부부는 당황했지만 이내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에 시선을 빼앗겼다. 그들은 아버지를 잡기는커녕 봉투를 열어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어머, 세상에. 이게 얼마짜리 유언장일까? 500억? 1000억? 흥분하지 마. 3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인데 얼마나 있겠어. 하지만 분명 뭔가 있긴 할 거야. 이 노인이 그냥 가진 않았을 거라고. 봉투 안에는 A사 용지 한 장과 함께 녹이 쓴 트럭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다. 철민이 종이를 펼쳤다. 깔끔하게 타이핑된 유언장이 아닌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내 유산에 관하여 나의 유산은 곧 내가 너희에게 남긴 트럭이다. 트럭은 내가 30년 동안 너희를 생각하며 채운 추억의 상자이며 곧 내 삶의 모든 것이다. 트럭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남기고자 했던 오래된 문서를 찾거라. 트럭을 팔지 마라. 2025년 12월 3일 아버지 기백이. 뭐? 트럭? 미쳤어. 이 노인이 완전히 미친 거야. 30년 동안 연락 끊고 살더니 한다는 소리가 이 낡은 트럭이 유산이라고? 이놈의 녹슨 열쇠는 또 뭐야? 여보, 당장 그 트럭 확인해봐요. 혹시 트럭 안에 금괴라도 숨겨뒀을지 누가 알아요. 철민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주차장 구석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은 낡은 청색 포터 트럭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는 트럭 문을 열고 미친 듯이 내부를 뒤지기 시작했다. 어디야? 어디 숨긴 거야? 금고? 이중바닥? 트럭이 유산이라고? 헛소리하지 마. 이 낡은 고물차를 누가 10,000원이나 주고 사간다고. 트럭 내부를 샅샅이 뒤진 철민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트럭 밑에는 30년 전 시골 공사 현장에서 쓰던 낡은 작업 도구 몇 개와 먼지 쌓인 시트 아래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빛바랜 서류 뭉치가 전부였다. 서류 뭉치는 마치 3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맞은 듯 바스락거렸다. 이게 그 오래된 문서라는 건가? 코웃음 그래봤자 시골 땅 문서나 폐지겠지. 정말 헛수고였네. 이제 어쩌죠? 요양원 계약금 물어야 하고 이 낡은 트럭은 처리도 골치 아프고. 여보, 빨리 트럭 팔아버려요. 눈에 안 띄게. 그래. 아버지, 당신이 나를 시험했지. 나는 이까짓 고물차 따위는 미련 없이 처분해 버릴 거야. 유언, 헛소리. 내 눈앞에 현금 없으면 끝이야. 철민은 그날 오후 낡은 트럭을 중고 매매상에 내놓았다. 유언장에 트럭을 팔지 마라는 문구를 보란 듯이 무시하며 철민은 낡은 트럭을 중고 매매상 최 사장에게 가져갔다. 최 사장은 트럭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사장님, 이거 30년은 된 차 아니에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 분이 쓰던 것 같은데 상태가 말이 아니네요. 엔진도 낡았고 폐차 직전인데요. 그냥 폐차하시는 게 나아요. 아닙니다. 안에 짐칸에 제가 귀한 물건을 좀 실어뒀었어요. 혹시 그 물건들 때문에 트럭이 더 가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철민은 재산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놓지 못하고 최 사장에게 그 낡은 문서라도 보여줄까 망설였다. 하지만 곧 아버지의 허름한 행색을 떠올리며 포기했다. 트럭 안에 뭐가 들어있든 이 트럭은 그냥 고물이에요. 사장님이 아쉬우시면 제가 폐차비 대신 50만 원 쳐드릴게요. 대신 빨리 가져가세요. 50만 원이요? 철민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30년 만에 돌아온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고작 50만 원짜리 고물 트럭이라니. 이 노인이 정말 나를 가지고 논 건가? 유언이랍시고 이딴 고물차를 남겨놓고 가? 평생 나를 버려두고 살더니 마지막까지 나를 조롱하는군. 됐습니다. 50만 원이라니. 차라리 제가 그냥 가져가서 고물상에 넘기겠습니다. 철민은 트럭을 다시 몰고 집으로 돌아왔다. 트럭은 처분할 가치조차 없는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로 전락했다. 철민은 트럭을 아파트 지하주차장 가장 구석진 곳에 다시 밀어넣고는 트럭 시트 밑에서 찾았던 오래된 문서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제 이 문서만이 남은 유일한 단서였다. 철민이 꺼낸 문서는 유언장과는 별개의 종이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회계 장부인가? 30년 전 거래 내역? 아니면 시골 땅의 좌표라도 되는 건가? 철민은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지만 그저 의미 없는 숫자들의 나열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중 한 줄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11-5-95. The key is C48. G.
여보, 이건 대체 무슨 암호예요? 95년 11월 5일? C48? G? 철민 씨 아버지 혹시 정신이 좀 이상하셨던 거 아니야? 그냥 갖다 버려요. 아니, 잠깐만. 이 노인이 헛소리만 하고 간 건 아닐 수도 있어. 만약 이 안에 진짜 수백억의 비밀 금고 위치가 숨겨져 있다면 이 노인은 수십 년간 광산 사업을 했었고 분명 돈 냄새를 맡는 귀신 같은 감각이 있었단 말이야. 철민은 문서를 찢지 못했다. 버려야 할 고물 트럭과 폐지 같은 문서. 두 가지 모두 그의 탐욕을 자극하는 미끼로 남아있었다. 이걸 해독해야 해. 이 노인의 마지막 시험 내가 반드시 통과하고 말 거야. 돈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해. 하지만 철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는 밤새도록 인터넷 검색창에 C48, G와 11-5-95를 입력했지만 결과는 언제나 검색 결과 없음이었다. 철민은 분노와 좌절감에 그 문서를 다시 트럭 시트 및 깊숙한 곳에 던져 넣었다. 한 달이 지났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구석, 낡은 청색 트럭 위에는 먼지가 하얗게 쌓였다. 철민과 서연은 이제 트럭을 완전히 잊고 살았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유산의 흔적은 없었으므로 그들은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트럭을 팔지 마라는 유언을 이미 깡그리 잊어버린 상태였다. 그날 철민은 아파트 경비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아, 그 고물차 당장 폐차해 버리세요. 짐도 전부 다 버려도 좋습니다. 내일 전화 드릴게요. 철민은 전화를 끊었다. 단 50만 원의 가치도 없던 트럭. 그는 마침내 아버지의 마지막 증표이자 유언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철민은 트럭 폐차를 위해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다. 폐차장 직원이 트럭을 견인하기 위해 도착해 있었다. 철민은 마지막으로 트럭 시트 밑을 대충 뒤졌다. 오래된 문서는 이미 구겨진 채 쓰레기처럼 던져져 있었다. 이제야 끝이 나는군. 30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아버지의 마지막 장난이. 철민이 트럭 문을 닫으려는 순간 폐차장 직원이 트럭 짐칸의 구석을 가리켰다. 사장님, 이 트럭 짐칸 바닥이 좀 이상하네요. 여기 녹슨 철판 아래 뭔가 고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트럭에는 없는 건데 시멘트처럼 굳어 있어요. 아, 그거 예전에 아버지 시골에서 공사하실 때 짐 싣는다고 대충 떼워놓은 걸 겁니다. 그냥 부숴버리세요. 직원은 망치로 그 부분을 내리쳤다. 깡! 소리와 함께 낡은 철판이 부서지자 그 아래에서 녹슨 금속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상자의 잠금 장치 위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11-5-95 C48 G. 뭐라고? C48? G. 그건 문서에 적혀있던 그 암호인데. 철민은 구겨진 문서를 꺼냈다. 트럭의 녹슨 금고 위에 새겨진 문구와 문서에 적힌 암호가 완벽하게 일치했다. The key is C48 G. 철민은 폐차장 직원을 돌려보내고 급히 자물쇠 전문가를 불렀다. 낡은 트럭의 금고가 열리는 순간 철민과 서연은 숨을 멈췄다. 금고 안에는 예상했던 대로 수십 개의 통장과 증권 계좌 서류가 가득했다. 총액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750억 원. 아버지가 30년 동안 은둔하며 이룬 거대한 자산이었다. 세상에, 700억. 700억이야. 여보, 우리가 해냈어. 아버님이 정말 우리를 시험했던 거야. 아버지, 정말 이 돈을 나에게 주려고. 하지만 금고 안에는 통장 외에 빗바랜 사진 한 장과 봉투 하나가 더 있었다. 사진 속에는 30년 전 철민이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봉투 안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가 있었다. 철민아, 그리고 서연아, 이 돈은 너희가 30년간 잃어버린 나의 사랑을 보상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돈이다. 11-5-95. 이 날은 내가 너희를 버리고 떠난 날이 아니라 광산 붕괴 사고로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너희를 재벌가 친척에게 보내기 위해 나의 존재를 지워야 했던 날이다. C48 G. 이 코드는 너희의 어린 시절 비밀 아지트였던 작은 창고를 뜻하는 암호였지. 그곳에 이 트럭과 함께 유산이 숨겨져 있었다. 너희가 그 트럭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 안에 오래된 문서를 사랑으로 해독해 주기를 바랐단다. 트럭을 팔지 마라. 이 낡은 트럭만이 너희가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을 담고 있는 유일한 증표이자 나의 마지막 시험이었다. 너희가 돈이 아닌 아버지와의 추억과 30년의 오해를 먼저 풀어주기를 바랐다.
이 트럭을 팔지 않고 그저 지하주차장 구석에라도 소중히 간직했더라면 이 모든 돈은 조건 없이 너희 것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트럭을 폐기 처분하려 했지. 내 유산은 너에게 갈 자격이 없다. 이 돈은 모두 사회복지재단에 기부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폐차하려 했던 트럭을 폐기하는 순간 750억 원과 아버지의 용서를 동시에 잃었다. 잘 살아라, 철민아. 철민의 손에서 편지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750억 원의 통장과 서류들. 그 모든 것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돈을 잃은 슬픔보다 30년간 아버지를 자신을 버린 냉정한 남자로 오해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돈으로만 아버지를 대했던 자신의 탐욕스러운 행동에 대한 깊은 후회와 절망을 느꼈다. 아버지, 아버지. 철민의 절규는 지하주차장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그가 놓친 것은 낡은 트럭이 아니었다. 트럭 안에 담겨있던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과 30년의 오해를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낡은 청색 트럭은 결국 폐차되었다. 750억 원의 유산은 고스란히 복지재단으로 흘러갔다. 철민과 서연은 비로소 깨달았다. 재벌 회장의 아버지가 남긴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닌 그들이 매몰차게 거부했던 사랑과 추억이었다는 것을. 아버지의 마지막 시험에서 그들은 가장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